오늘이 TV 5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면 차도 못 닦고 말이죠. 말을 못하는 우리 친구가 먼지, 이게 미세먼지. 조국 전 장관 자동차 물티슈 세차 동영상입니다. 달린 제목을 좀 볼까요? 먼지 닦고 울컥 감동 이런 제목도 있고, 먼지가 덮였네 이게 시민의 마음, 두 번 다시 우리 조국에게 먼지를 씌우면 대검에 똥물을 부어버리겠다, 뭐 이런 험한 제목도 있습니다.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은 죄가 없다, 이런 구호도 뒤에서 많이 들리더군요. 달린 댓글도 좀 봤습니다. 윤석열은 절대 이해 못할 상황일걸, 기레기들 때문에 조국님이 세차도 못하셨네, 조국은 다음 우리 대통령이다. 이런 동영상과 댓글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건 무섭다 였습니다. 조국이 죄가 있다 없다, 법적 다툼의 쟁점이 뭐고, 검찰이 밝혀낸 혐의는 뭐고, 언론 보도 중에 사실과 추측은 어디서 갈리고, 변호인은 어떤 논거로 방어를 하고 있고, 재판부는 어떤 사실관계에 주목하는가, 이런 뉴스와 분석, 전망,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 행동, 물티슈로 차를 닦으면서 내뱉는 말,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은 죄가 없다, 저들은 사실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표창장 위조, 증거인멸 증언, 아빠 찬스 대리시험, 공직자에겐 금지된 위장 사모펀드 투자, 감찰, 무마, 하명, 수사, 선거 개입, 뭐 이런 법적 다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들에겐 아득함과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보려 하지 않는구나, 실체적 진실이 뭔지 관심이 없구나. 기본적으로 그저 내가 속한 진영, 내가 속한 편, 그것만 쫓아다닐 뿐 합리적 토론, 실체적 진실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드는 느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섭다. 저들이 무섭다. 두 번째 들은 생각, 큰일이다 이거. 180석, 저들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여당이 과반을 넘어서 개헌 저지선도 무너뜨릴 태세입니다. 누가 뭘 잘못했는지 따지고 들춰내려고 하는 자 모두 개혁 대상입니다. 우리 편이면 어떤 짓을 해도 무죄고, 상대편은 어떤 짓을 해도 적폐, 개혁 대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입니다. 큰일이다. 정말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다. 이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저는 이른바 조국 효과의 정치적 함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리를 다투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법정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은 끝까지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였습니다. 고개는 빳빳이 들고 머리는 여전히 쓸어 넘기고 큰 소리 칩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국이 주류의 상징이죠. 뭐 과거 정권 굳이 보수라 칭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과거 주류 세력,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던 주류는 뭘 하다가 잘못해서 걸리면 부끄러워했어요. 어찌됐든 국민께 송구하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랬죠. 그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주류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라는 일종의 룰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정치판에.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치적 배경을 떠나서 박연차한테 돈 받은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지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표창장 위조도, 교수 품앗이 아빠 찬스도, 사모펀드도, 감찰 무마도, 선거 개입도 전부 검찰과 언론이 날조해서 뒤집어 씌운 누명이라고 고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맹목적 지지자의 구호가 있습니다.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은 죄가 없다. 법, 도덕, 윤리, 가치, 모든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딱 하나가 남았는데 바로 넌 누구 편이냐, 이 기준 하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과거 주류 세력도 그런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친박이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지지한다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친문과 친조국은 과거 주류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준이 된 것 같다 이겁니다. 조국 효과는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윤미향 당선자, 열린우리당 최강욱 당선자, 집단적 뻔뻔함이 일상화가 됐어요. 모두 조국 효과의 연장선입니다. 잘못한 게 없답니다. 잘못했다 고개 숙일 필요가 없어요. 고개를 세우고 뻔뻔할수록 지지층의 박수와 환호가 커집니다. 한때 조국과 같은 진영에 속했다가 등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요새
그 중에 두 명이 진중권 교수와 김근식 교수일 텐데, 김근식 교수는 조국을 뻔뻔함의 대가, 후한 무치의 초절정 고수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양정숙, 윤미향, 우희종, 그 후한 무치스러움을 배양하는 숙주이자 토양이 바로 조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군요. 진중권 교수는 여기가 북한 사회도 아니고 사방에서 우상하라 했습니다. 조국의 차 갖고도 이러니까 실물을 만나면 아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릴 것이다 라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면 그걸 등에 업고 권력을 잡아 주류가 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가 실감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더불어 시민당의 윤미향 당선자 교묘한 프레임을 던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가짜 위안부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28년 전 이용수 할머니가 개미 소리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는데 자기가 직접 받았다 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슬쩍 말하는 척하면서 노골적으로 핵심을 흘렸죠. 할머니가 그 당시에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내가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고 내 친구가 점점점 그랬던 할머니랑 30년을 함께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랬어요. 기자들한테 보낸 장문의 문자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 내 친구가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그랬다. 그 말을 지금에 와서 윤미향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뭘까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용수 할머니는 결국 가짜다? 그런 할머니를 앞세워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반일 운동을 했다는 뜻일까요? 하나 더, 할머니가 제기하고 당시 외교차관 조태용이 폭로한 사실, 일본이 10억 엔을 지급할 거다라는 사실을 윤미향은 미리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이 폭로가 사실인 걸로 점점 상황이 흘러가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꾸민 기획 음모인 것 같다. 처음엔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고 하더니 나이가 들어서 이젠 야당이 기획한 음모다? 그러니까 조국이든 윤미향이든 공통점은 이겁니다. 검찰, 언론, 내부 고발자, 출발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뭔가 지적이 나오면 1단 부인합니다. 잘못 없다. 2단 음모랍니다. 보수가 날 음해한다. 3단 그래서 개혁해야 한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그럼 이용수 할머니는 뭘 개혁을 해야 할까요?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서 제명된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도 절대 사과를 하거나 잘못했다 안 합니다. 시민당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어요. 법적으로 다툴 거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답니다. 대응 방식이 똑같습니다. 누구랑. 모두 조국 효과라고 봅니다. 조국이 뭘 잘못했는지 재판부가 가려주겠지요. 정경심 풀려났지만 뭐 더 인멸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 했으니까 때 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하겠지요. 이용수 할머니랑 윤미향 당선자의 진실 공방? 뭐 때 되면 진실 드러나겠지요.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투기인지 투자인지 뭐 소송으로 다툰다니까 밝혀지겠지요. 제가 두려워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건 이걸 겁니다. 대한민국 주류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국회의원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못할 게 없어졌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겁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잘못한 게 없답니다. 우리 편은.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눈 감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차를 닦는 것처럼 법적, 도덕적, 윤리적 잣대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 편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면. 그래서 총선 전엔 안 보이던 앞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건 분명 이 나라가, 정치가, 주류가 잘못 가고 있는 거라 봅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